자, 네 번째는 잡다한 소식들 여러분들하고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검사들의 특권이었던 관용차가 역사적으로 사라진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검사장 관용차. 네, 굉장히 후련한 얘기긴 한데 사실 이게 정말 없어질까라는 의구심은 좀 생겨요. 그리고 네. 내용 보면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요. 네, 예, 보면 이제 그동안 그 검사장 차들이 29대가 그 국가 예산으로 쭉 운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걸 제네시스를 줬다 그러는데요. 제네시스를 이 정도 받으려고 하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이제 공기관의 장이거나 차관급, 그러니까 정부 부처의 차관급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검사장들한테 이만한 대우를 그동안 해왔다는 거죠. 법원이 특별 대우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뭐 차 한 대 대주는 게 뭐 돈 얼마나 들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29대 차 비용보다도 거기에 딸려 있는 기사들, 네. 기사 인건비들과 그와 관련된 관리비들을 생각해 놓고 보면 이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게 검사들한테 들어가는 특혜가 만만치 않은 수준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34대 전용 차량 중에 5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뭐 수사용 차량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업무 보치를 위한 차량으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예산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공용 차량 임차료가 4억 5천만 원 그러니까 리스료겠죠. 리스료. 이 자동차들 리스료를 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리스로 빌려 타던 차들은 더 이상 없어지게 되니까 검사장들이 차를 안 타고 자기 돈 자기 차 타고 다니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진즉 이렇게 됐어야 될 부분인 건데 특혜 중에 일부를 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수당으로 이게 대체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당이라고 하는 게 명퇴했을 때 주는 수당을 별도로 주겠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명퇴해도 돈 안 받는 조건으로 관용차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용차 운영 비용이 뭐 리스로 뭐 이거 해갖고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그걸로 상계해서 친다라고 했던 건데 대부분 이 검사장급들은 명퇴를 하고 그만두게 되면 정량이 아니고 그만두게 되면 대부분 로펌한테 가갖고 떼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푼돈이 사실은 현찰로 준다고 하는 푼돈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나 편하게 어차피 퇴임하면 목돈 로또 있으니까 관용차나 좀 대줘라고 해서 그동안 권위와 특혜를 누리고 있던 것에 대한 어떤 수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검사의 월급을 올려야 된다. 네, 뭐 공무원들 월급 다 올려주고 거기 부정부패가 일어나면 강력하게 처벌하면 된다라고 있는 논리들이 많습니다만 실제 공무원한테 가끔 물어봐요. 공무원이 된 게 월급 때문에 된 거냐? 이거 진짜 그 당사자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월급보다는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그 권한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기가 행정에서나 자기 역할을 통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으로 공무원을 하지 월급 때문에 그 공무원을 선택한 사람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명감 때문에 일한다라고 얘기하지 돈 때문에 공무원 한다라는 사람은 없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월급을 올려준다 이런 것보다는 그들이 좀 더 자기의 어떤 명분과 어떤 그 참여 의식, 의지를 가지고 나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제대로 된 명분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성과를 표창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더 복돋워 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반대되는 어떤 조그만 단신으로 공무원이 이제 국가 예산 낭비를 한 1,200억 가까이를 막아서 1,250억 가까이를 본인 아이디어를 통해 가지고 자기 업무를 통해서 이거를 막아냈어요. 그래서 포상을 했어요. 1,200억 예산을 아꼈으니까. 근데 포상금이 2억 5천?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1,200억을 아꼈는데 2억 5천만 포상을 해서 되겠습니까? 120억은 줘야지. 한 12억만 줄까? 1%만 하더라도 엄청난 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포상 제도를 활용을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당신이 진짜 효율적으로 행정을 운영해서 예산을 줄이고 행정의 편의를 올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주겠소라고 하는 정책을 만들면 우리 국가 예산 500조가 훨씬 더 알뜰하게 쓰여지고 전략되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좀 체계성 있는 자금 운영이 되지 않을까. 무조건 늘리고 난 건 다 써라라고 하는 방만한 경영보다 있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줄인 예산을 반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복지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활용해 갖고 그걸로 효과를 올리는 데 대해서 또 포상을 하는 방식으로 약간 그 일반 사기업에 있는 포상금적인 경영 마인드를 접종시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뒤에 좀 그 두 번째 다음 시간에 이제 진행할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좀 추가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단신은 그 세븐일레븐 있잖아요. 우리 그 블루문 카페 회원 중에서 세븐일레븐 그 두목님이 계신데 세븐일레븐을 기상관측소로 활용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안에다가 초미세먼지, 기온, 강수량 같은 것들을 관측할 수 있는 장비를 내년까지 3,000개 가까이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부가 그렇게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는 그 이제 관측소들, 그러니까 기상 관측소들은요, 사실 사람 사는데 너무 떨어져 있어. 미세먼지를 측정을 하는데 건물 옥상에 그 측정기가 있거나 아니면 전혀 무슨 공원이라든지 산속 깊은 데 측정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감형 측정이 안 됐거든. 근데 이거를 편의점에다 깔겠다는 거야. 아니 근데 왜 굳이 또 편의점에서 세븐일레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지. 사실 세븐일레븐에 대해서는 뭐 폄하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그 편의점은 GS죠. CU에서 GS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GS를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GS나 CU에다 깔게 된다고 그러면 몇만 개 그 업체가 그 설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너무 촘촘해서 여기다 심었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거나 뭐 선정 과정은 뭐 그 어찌 됐거나 우리 사람들이 직접 접하고 있는 생활 공간 주변에 미세먼지나 대기 환경이나 기온 같은 것들을 실측할 수 있는 실측 장비가 온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행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한 그 데이터들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조금 동떨어졌던 미세먼지나 뭐 초미세먼지, 뭐 전자파 이런 것까지 좀 확산을 해가지고 서민들이 살고 있는 도시 생활 환경에 대한 제대로 된 생태 보고가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너무 심각하게 나와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해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마시고 있는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도로변이나 우리 머리 높이에 있는 게 아니라 훨씬 높은 건물 꼭대기에서 잰 거기 때문에 이게 도로상으로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지금 수치보다 훨씬 높게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만큼 환경이 나쁘다고 하면 빨리 알고 빠른 저감 조치를 취하는데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이건 좀 칭찬해 볼 만한 뉴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다 떠나서 세븐일레븐의 이점을 굳이 왜 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관계는 뭐 알아서 정부가 잘 채택을 했겠죠. 알아서 네. 잘 했으면 세븐일레븐이 안 됐죠. 내가 보기엔 이 설치비에 관련 보미자가 갑자기 던지니까 하는 얘기인데 제가 또 이럴 땐 까칠합니다. 설치비에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 편의점 안에 예를 들어 ATM기를 설치하거나 뭐 별도의 커피 머신을 설치한다든지 호빵기계 하나를 놓는 것 자체도 다 본사하고 합의를 봐가지고 그에 관련된 수수료나 비용 계약을 해야지 이게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계약 조건을 맞추는 데 있어서 세븐일레븐이 GS나 CU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 3,000군데에 이걸 설치하게 되면 이거 관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결국 점장이 하겠죠. 뭐 데이터들은 직접 무선으로 갈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 매장 안에 들어 있게 되면 점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이걸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비용 발생이 생겨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계약 때문에 처음에 세븐일레븐이 됐고 여기에 좀 더 이제 확증되고 늘어나게 되면 또 그 측정업소가 늘어나게 되면 GS나 CU로 뭐 옮겨갈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옮겨야 합니다. 네, 너무 까칠하십니다. 네. 아, 한국의 관광객에 대한 어떤 그 연간 통계 지표가 나왔는데요. 한국 관광을 오게 되면 79% 그러니까 거의 80%가 서울 관광만 한답니다. 그리고 경상도가 17.5%. 난 경상도를 왜 이렇게 많이 가는지 모르겠어. 불국사하고 한옥마을 때문에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경상도가 17%, 경기도가 14%, 강원이 9%, 제주가 8%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게 다 합치면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서울 왔던 사람이 경상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 다 합쳤는데 야 이씨 140 몇 프로가 되는 거 보니까 송 작가가 통계 조작한다는데 조작한 거 아니고요. 왔던 사람들이 대부분 80% 서울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경상도나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도 9%가 채 안 되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광이 너무 서울로 편중돼 있다라는 문제를 좀 지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위에 있는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를 빼면 나머지는 1% 미만이에요. 100명이 오면 지방으로 구경 가는 사람이 1%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 800만이 넘는 관광객이 한국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조금 더 관광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좀 하게 되면 관광 수익의 확대를 얼마든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베가 하는 정책처럼 정말 대책 없이 막 홍보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뭐 테마를 가진 또 뭐 여러 가지 이 특성을 가진 지방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도 관광 산업을 좀 더 진흥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 뉴스인데 이건 100% 제가 가짜 뉴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공지 차원에서 알려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는데요. 중국의 범죄 조직들이 돈을 벌기 위해 드론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세균을 퍼뜨렸다라고 하는 뉴스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거 받아 쓰는 사람들 보면 좀 너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돼지열병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열병을 확산시켜서 고의료 확산 지역에 돼지값을 올려서 물품을 공급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중국의 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돼지 열병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입니다. 아니 그 진짜 미디어 보도예요? 이게 있더라니까 이 미디어 보도의 한 란으로 이게 왜 이게 말이 안 되냐면요. 일단 돼지 백신 자체를 만들어 갖고 바이러스로 드론으로 뿌려서 이거를 퍼뜨린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매개체가 없으면 이 돼지열병은 옮겨지지가 않아요.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고기를 돼지가 직접 먹거나 돼지열병을 걸린 돼지나 피부 접촉을 하지 않는 이상 돼지열병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돼지열병이 엄청나게 퍼져나간 데 대한 일종의 의혹이 중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왜 못 잡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돼지열병 때문에 중국의 돼지고기 값이 100% 그러니까 2배로 올랐고 그걸로 인한 어떤 소비 감소로 인한 피해는 뭐 어마어마한 수준이거든요. 네.
지금 버퍼가 또 오셔가지고요. 방포가 아니고 나갔다 들어오시거나 새로 고침 한 번만 네,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뉴스들을 만들어내는 건 딱 하나예요. 중국에 대한 혐오 조성입니다. 혐오 조성. 반중 감정 조성 같은 거고요. 우리나라 돼지열병도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느 국회의원도 얘기를 안 합디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돼지열병이 이렇게 많은 피해를 뭐 많지는 않죠. 한 5만 마리 도축해서 끝냈으니까 많은 피해를 안 끼쳤지만 아무튼 경기도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면서 정리가 되고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돼지열병에 대한 유전재형이 어떻게 돼 있고 어디를 통해서 감염이 됐고 어느 지역이 전파 지역이고 뭐 이런 그 후생 역학에 대한 아무런 뒷조사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지금 독도 추락 헬기하고 돼지열병하고 제가 계속해서 뭔가 후속 보도가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돼지열병도 이렇게 사그러져 가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사들 이게 뭐 이러한 기사들이 이제 막 재미 삼아서 말도 안 되는 월드 토픽처럼 막 던져져서 나오고 있고 이런 신뢰성이 없는 기사들이 돌아다니는 거는 국내에 그만큼 제대로 된 뉴스거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뉴스에 대한 보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다음 시간에는 재밌수다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정치권 얘기를 해볼 건데 지금 정치권 이슈들이 이 김모 가수의 그 스캔들에 묻혀가지고 완전히 지면 밖으로 사라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국 교수에 대한 어떤 조사, 강압들, 그리고 뭐 청와대 하명조사에 대한 조작들, 그리고 뭐 자한당 패거리들의 이제 막장으로 가는 국회 난입극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오후 1시가 돼버렸네요. 네. 2시쯤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버퍼도 많았고 중간중간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방폭이 네. 처음으로 됐어요. 처음으로 방폭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요거 스트리밍 내리고 잘 조정해가지고 잘 끊어가지고 다시 업로드하는 방향으로 보시는데 지장 없도록 편집 작업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환경이 많이 안 좋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방 건너오시고 장시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이선영님도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1시간 후에 2시에 재밌수다 방송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림 꼭 맞춰두세요.